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1982년 교과서에서는 해방보다는 광복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의미를 일단은 배제해 놓고 얘기를 했고 네. 무엇보다도 어떤 세계사에서 어떤 나라의 독립을 선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광복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결과로서 그걸 연합국들이 일정 부분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영국, 미국 그러니까 루즈벨트하고 처칠 그다음에 장제스가 카이로에서 만나서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해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연합국의 처칠은 끝까지 한국 독립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밀어붙였던 거는 장제스였고 거기에 동의했던 게 루즈벨트였는데 그 장제스를 강제로 움직였던 인물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입니다. 아. 임시정부 요인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도 보았을 때 또는 영국도 결과적으로는 양보를 하면서 보았을 때 한국이 단 한 번도 끝이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 나라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거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사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패망이 한국의 독립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키나와. 오키나와. 네, 결국은 그게 원래 독립국이었지만 나중에 그런 독립운동의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도 했었고요. 원래는 어느 나라 땅이었는데? 원래는 유구라고 하는 독자적인 그래요? 육규라고 하는 독자적인 나라였었죠. 이제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독립의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1910년대, 20년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다 바쳐서 이루어낸 모든 결과들을 다 누굴로 퉁치냐면은 연합국의 선물로 퉁치면 그럼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다 사라지는 거지. 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대주의만 남는 거고. 네. 노예근성 아니에요? 이 노예 사람들? 근성이야. 좋았어. 맞죠? 맞아. 그 노예해. 왜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노예일 뿐만 답답하네. 아니라 한국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낮춰서 보는 시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시각에서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여겨지던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는 해방은 하늘에 준 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인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게 원래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원래 책 제목이 성서로 본 한국 역사예요. 성경으로 본. 네. 아,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정말 큰 고난을 했는데 광복은 그때 이제 하느님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연합국의 선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하느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그것조차도 사실은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마치 역사의 한 문장으로 가져와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 그러니까 선물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을 주어를 마치 연합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고생들 했고 애를 썼는데 그 보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람을 얻었다. 해방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945년 즈음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함석헌 선생은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인들의 뭐 나약함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역사를 여기다 가져다가 꺼내 놓은 거는 그 이후에 70년, 80년 연구해온 수많은 역사 연구자들의 성과들을 한순간에 여기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 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국 역사학계 특히 근현대 역사학계를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볼 수 사람이 있는 거죠. 독립기념관장이에요? 우리 민족은 세계가 주목하는 3.1운동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으로 일제에
외교활동과 일제에 맞선 무장 항쟁을 병행하여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1932년 4월 29일 24살의 청년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장절 및 전성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거 직전에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되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24살의 청년은 조국 독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했지만은 그의 두 아들에게는 반듯하게 자라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유언 내용하고 달랐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래요? 달라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 유언 전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역시 제가 기억한 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에? 투사가 되어라는데? 이게 첫 문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래도 내 빈무덤 앞에 찾아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러니까 내가 아비니까.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는 문장이 그래도 너희들 내가 아비가 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거 슬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에겐 누가 있느냐면은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예전에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을 길러냈다. 그래서 맹자, 나폴레옹, 에디슨이 다 엄마가 길러낸 위인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투사가 되고 한 잔에 술을 부어놓지만 또 한편으로 너의 어미를 믿고 잘 자라라 이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란 말도 없고. 아예 이거는 문장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봉길 의사가 아들들에게 했던 얘기는 첫 번째 문장 너희들도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 투사가 될 때 투사로서만 잘할 수는 없잖아요. 훌륭한 네. 사람으로서 사상가가 되어야 되고 혁명가가 되어야 되고 또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투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생략한 채 과학자가 되라. 야. 아. 그것도 훌륭히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는 아예 전체 문장에도 없어요. 그리고 야. 반듯하게 자라서 저는 이 말이 진짜 거슬렸거든요. 그럼 그렇죠. 본인이 독립운동한 거는 비뚤어진 그렇지. 거예요? 뭐예요? 맞아. 맞습니다. 야, 잘 아, 짚었어. 진짜 웃긴 그러니까 사람이네, 김영삼 이게 이제 선수.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일부분을 채택을 할 때 전체 맥락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채택을 그렇겠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말을 덧붙일 때는 그것이 본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왜곡을 이건 했기 때문에 완전한 왜곡이야. 이거는 역사 연구자로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고 사실은 자격이 없는 아. 그럼 그런 이게 어떤 김영삼 이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이렇게 다양하게 보자. 윤봉길 의사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윤봉길 의사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분은 단 하나의 뜻으로 우리는 독립만 나갔고 독립운동가들 열이면 열 만약에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이 독립운동을 왜 하십니까? 성공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적겠지요. 네. 그런데 왜 하십니까? 이게 옳은 길이잖아요. 아. 이래서 하셨거든요. 네. 그래. 그러니까 역사의 독립운동을 바라볼 때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방면, 예를 들어 뭐 의열투쟁도 하고 외교투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투쟁도 하고 이런 것들의 다양성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독립운동의 가치를 마치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윤봉길 의사의 독립투쟁의 의지나 어떤 뜻을 한 마이너스 1000%로 깎아낸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의 뜻을 너희들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너희는 다른 길 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얘기가 발명가들.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 무식한 짓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지 말자.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교묘하게 아, 만들어낸 진짜. 거라고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 얘는 광복은 과거의 종결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공유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져야 할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학국에 선물로 퉁치면 그럼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다 사라지는 거지. 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대주의만 남는 거고. 네. 노예근성 아니에요? 이 사람들? 노예근성이야. 좋았어. 맞죠? 맞아. 그 노예해 왜 어. 이거 관장하는 거예요?